대한민국의 언론 뉴스가 집값을 더 부추기고 빚내서 집 사라고 계속 조장합니다. 집값 오르기 전에 사자. 은행에 달려간 서민들 가계대출 늘었다. 이게 뭡니까? 너 지금 집 없어? 지금이라도 집 안 사고 있는 거야? 너 큰일 나려고 그러는 거야? 빨리 뛰쳐가서 은행 가서 돈 빌려서 집을 사라. 이렇게 꼬드기는 거죠. 정신이 나간 겁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저게 뭡니까? 그냥 빚쟁이로 전락시켜서 평생 동안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개수작을 부리는 겁니다. 절대로 집을 지금 사면 안 됩니다. 지금 집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집 사서 어쩌려고요? 집값 반등 기대한다고요? 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고요? 개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미국이 7월달에 금리 올리는데 한국은 동결한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미치는 거죠. 답이 없는 거죠. 큰 충격이죠. 이러다가 나라 꼴이 개판되는 겁니다. 시중금리가 지금 뭐 4에서 6%다. 괜찮다. 괜찮긴 뭐가 괜찮습니까? 좀 더 지나면요. 경기 내용 완충 자본 적립하면 4에서 6%가 아니라 8에서 10%, 8에서 11%, 12%가 되는 날이 옵니다. 이미 지금 신용점수가 안 좋은 이들은 대출 받는데 적용받는 대출금리가 12%, 14%랍니다. 믿기 어려운 얘기죠. 어떻게 되려고 저러는 걸까요? 집값이 올라간다고요? 올라갈 기미가 보입니까? 요새는 예능에서도 집값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자 부담 이야기가 나오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왜?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커져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심해져서 대출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집값이 오른다고, 지금 집을 사야 된다고, 청약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 이들이 다 걸려든 겁니다. 둔촌주공 18평짜리 뭐 7억 초반 뭐 계약금을 집어넣었다고 얘기하는 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뒤집었습니다. 둔촌주공 18평이 7억 초반이라는데 저거 나중에 한 3억 떨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미치는 거죠. 답이 없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거죠. 미칠 겁니다. 아마. 이런 지경에 놓여 있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니, 빚 내는 걸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아니, 빚을 어떻게 그렇게 무모하게 내서 집을 살까요? 집이 꼭 필요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빚을 5억, 7억, 9억, 10억씩 빚내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사야 되는 게 집이 맞냐고요.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무모한 짓인 거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결정한 겁니다. 그렇게 무모하게 결정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럴 줄 몰랐다. 금리가 안 오를 줄 알았다. 집값이 팍팍 오를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두고 보시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잘 흘러갑니까? 내 생각대로 잘 흘러가면 그게 대려 이상한 겁니다. 그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지금 무리하게 빚을 진 이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신규 가계대출이 100조 원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요? 조만간에 금리 인상 멈춘다. 그리고 집값이 바닥을 다졌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믿지 마십시오. 그런 거 믿어가지고 나중에 어떡하려고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믿습니까? 그냥 웃고 넘기죠. 지금 대출이 더 우려스러울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감당이 되겠습니까? 감당 안 될 것 같은데요. 충격입니다. 많은 이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됩니다.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인생이. 참 어떻게 저렇게 쉽게 생각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뭐
그냥 부자가 될 걸 자기가 뭐 타고난 줄 아나 봅니다. 빚쟁이들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제 그냥 끝장나는 거죠. 인생이 참 씁쓸합니다. 저들의 삶을 누가 챙겨주겠습니까? 누가 챙겨지겠습니까? 안 챙겨지죠. 답이 없는 거죠. 이래저래 인생이 어떻게 되려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지금 사람들이 돈을 못 빌려서 난린데 대출로 대출을 갚는 그런 상황인데 괜찮은 것처럼 별일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들은 전부 다 마흔이들입니다. 다 쓰레기들이고 다 가짜이고 다 사기꾼입니다.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우리의 삶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빚지면요 빚쟁이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지 뭐 책임져주고 도와주고 위해준다? 그런 거 기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세상 삶이 더 힘들고 더 어렵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눈에 띄게 늘었답니다. 전년 동기 대비 60% 늘었다는데요. 정신이 나간 거죠. 주담대가 60% 늘고 신용대출도 29% 늘었답니다. 대출 늘어난 속도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는데 월별 기준으로는 6월달이 최고치까지 기록했답니다. 미친 겁니다. 정신이 나간 겁니다. 이렇게 주담대도 늘고 개인 시용도 늘고 뭐 총 가계 대출이 늘어난다. 다 나중에 몰살 당하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지. 집값이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오를 거다. 뭐 개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금리가 떨어진다. 미친놈들이에요.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금리 차가 얼만데 저러냐라는 거죠. 그냥 깝깝할 뿐입니다. 빚진 이들이 어떻게 삶을 살게 될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지금 내년까지 해가지고 역전세 때문에 또 난리라고 하는데 뭐 다 별일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다들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참 우려스럽고 참 무서울 뿐입니다.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요? 괜찮은 것처럼 별일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참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엄청난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살아가는 삶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큰돈을 벌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잘못했다가는 인생 다 망가진다 라는 겁니다.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